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춤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건은 소규모 유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가 100개국 넘게 확산하면서 이미 팬데믹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황정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코로나19 국면이 좀 진정세에 접어든 것 아니냐라는 이 의견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일단 어제 오후 4시 발표된 확진자 수를 보면 7,313명, 전날보다 272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 5일간 추세를 좀 보면요. 지난 3일 850여 명 증가한 이후에 한 400명에서 500명 선을 유지하다가 어제 200명대로 하락한 겁니다. 밤사이 신규 확진자도 발생을 했는데요. 동대문구에서 생후 4주 된 신생아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고 또 세종과 충남 천안에서도 줌바댄스 수강생 4명 등 확진자 6명이 추가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잠시 뒤 공식 집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망자는 현재까지 51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전체 사망자의 한 86% 정도는 60대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완치돼서 격리 해제된 환자는 1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신천지 신도에 대한 검사와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났다는 게 이런 신규 확진자 감소 추세 이유일 텐데 이제 관건은 소규모 집단 발병은 어느 정도 초기에 좀 막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구 신천지 교인에 대한 검사는 95% 완료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의 바이러스 양성률도 초창기에는 80%대에서 최근에는 15%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하지만 현재 집단 시설에서 벌어지는 산발적인 유행을 초기에 잡지 못하면 또다시 이 신천지 사태와 같은 유행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보면 신천지 교인이 집단 거주하는 대구 한마음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46명이 발생해서 코호트 격리된 상황이고요. 예.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에서도 51명, 또 경산 제일실버타운에서 17명, 경기 분당 재생병원에서도 13명이 감염되는 등 특히 보건당국은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의 집단시설과 또 비상연락체제 구축을 유지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는데요. 이 방역당국이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확산 추이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초기에 불과하며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여전히 많은 확진 환자들이 새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감염이 더 뚜렷하게 감소하도록 한층 더 노력하고 집중해야 할 순간입니다. 네, 이번 주 과연 이러한 감소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마스크 오부제 내용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기상캐스터가 약국에 나가 있기도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좀 변동된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기존에는 장애인에 국한되어 있었던 대리구매 대상이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또 만 80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 적용된 겁니다. 이 만 10세 이하 어린이는 출생연도 2010년을 포함해서 그 이후 출생한 아이를 뜻하고요. 네. 만 80세 이상 어르신은 1940년생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을 뜻합니다. 아울러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도 대리구매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어야 가능한데요. 뭐 옆집에 네. 살거나 아랫집에 산다고 해서 대리구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예. 네, 대리구매자의 출생연도가 아닌 또 어린이와 노인의 출생연도에 맞춰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분들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한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내일은 2와 7, 또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년도에 출생하신 분들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 평일에 구매하지 못하시면 주말에 모든 출생연도의 사람들이 구매가 가능하고요. 예. 가실 때에는 잊지 마시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 여권 등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네, 개선안이 나온 셈이지만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제 무조건 약국을 간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예. 네. 여전히 수량은 부족하고 또 언제 마스크가 도착하는지 약사조차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구매자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해야 돼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또 대리구매의 경우에는 대리구매 대상자의 출생 연도에 맞춰야 하다 보니까 또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신분증까지 확인해서 애들까지 데리고 다녀야 되죠. 뭐 그거 하기 싫으면 주말에 나가서 사면 된다라고 하지만 주말엔 그러면 재고가 있을까요? 지금도 없는 재고가 주말에는 내가 안 사면 쌓여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것을 대리 구매를 하려면 그 아이들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맞춰서 간 다음에 그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를 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일본과의 문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시를 기해서 각국이 이제 서로에게 더 강한 규제를 내놨는데 이 내용도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영시를 기해서 일본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했습니다. 그간 관광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에 일본을 방문하면 비자를 면제해 왔는데 이런 조치를 3월 말까지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발급받은 비자 효력도 중지가 돼서 일본을 방문하려면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비자를 발급받아서 가더라도 2주간 지정 장소에서 대기를 해야 하고요. 대중교통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앞서 7일부터는 기존의 대구와 경북 청도 두 곳에 이어서 안동과 경산 등 경북 7개 시군도 입국 금지 지역에 추가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오늘 0시부터 상응 조치를 취했는데요. 일본인에 대한 90일 무비자 조치를 중단하고 또 중국발 입국자처럼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내놓은 건 일본의 발표 이후에 24시간 만인데요. 일각에서는 유독 일본에만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 기조로 대응한다는 그런 지적인데요. 네.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 면제 정지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네, 현 상황이 잠시 한일 관계가 좀 숨고르게 들어갔는데 코로나19로 다시 격화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사우디와 오만도 입국 금지로 선회를 하는 바람에 한국발 입국 제한 국가는 104곳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전 세계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짚어보면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서요. 이미 팬데믹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팬데믹 단계에 들어섰다, 네.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존스 홉킨스 대학 등이 집계한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전 세계 104개국에서 10만 9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3,8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극을 제외한 전 대륙에서 사실상 이 모든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요. 팬데믹 단계에 진입했다, 이런 진단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팬데믹은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창궐하는 상태를 일컬어 왔는데요. 지난 1918년 스페인 독감과 2009년 조류 인플루엔자 당시 선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선언 주체인 세계보건기구는 아직 코로나19를 위한 팬데믹 정의는 아무것도 규정된 것이 없다면서 아직 선언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조류 인플루엔자 당시 팬데믹을 선포했다가 과잉 대응이라는 비난을 받은 데다가 국제사회에 미칠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파장을 우려해서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네, 실제 이탈리아, 이란, 미국의 이 상황을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탈리아는 벌써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를 추월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집계된 누적 확진자 수를 보면요. 네. 7,375명입니다. 사망자는 366명으로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 이탈리아 확진자 수는 말씀하신 대로 국내 상황을 추월한 상황인데요. 중국에 이어서 전 세계 두 번째로 사망자와 확진자가 많은 국가가 된 겁니다. 미국 역시 심상치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33개 주로 번지면서 확산하는 모양새인데요. 사망자는 19명으로 늘었고 전체 감염자는 500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미국 심장부인 워싱턴 DC도 뚫렸는데요. 이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3명의 확진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그 그랜드 프린세스호에서 21명이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대규모 감염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육군은 미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국을 오가는 모든 장병과 가족에 대해서 이동 제한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는 대비가 좀 되는 것이 중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된 자료를 보면요. 7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44명, 사망자는 2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국 단위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소 수치를 보인 건데요. 지난 6일에 99명으로 떨어졌다가 이 두 자릿수로 내려갔다가 하루 만에 54명이나 감소를 한 겁니다. 누적 확진자는 8만 600명 수준이고요. 사망자는 3,097명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강제격리 시설로 쓰이던 7층짜리 호텔 건물이 무너져서 적어도 1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 CCTV 당시의 사고 장면을 CCTV를 통해 공개를 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거의 2초 만에 건물이 폭삭 주저앉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격리 대상자 58명을 비롯해서 의료진 등 71명이 갇혔는데 여전히 일부는 매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격리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개조 공사 때문인 것으로 추정은 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현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 계속 전해드렸지만 오늘부터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약국에서 시행이 되고 본인의 요일과 신분증 그리고 대리 구매 여부 잘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는 데 차질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